어린이날에 이 일가족에게 찾아온 비극,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왜 이 일가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어린이날 비극,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어린이날인 어제 새벽 4시쯤 시흥시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30대 손모 씨 부부 그리고 4살 아들과 2살 딸, 무슨 잘못이에요? 2살 딸이 이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에 렌터카를 빌린 거예요. 광명시에 살던 손 씨가 사고 발생 전날 오전 11시쯤에 렌터카 업체에서 SUV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반납 기한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업체 측이 위치 추적을 해서 그 렌터카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차는 봤는데 그 안에 4명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차량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태운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유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상하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 빌리기 전, 그러니까 사고 당일 전날입니다. 손 씨가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야, 아이들 데리고 오늘 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손 씨가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내일 낮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돈 구할 방법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전화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소 빚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손 씨 부부가 최근까지 장모님 집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 취재가 됐고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던 거예요. 유족들은 이 손 씨가 최근 직장을 잃은 뒤에 채무 때문에 괴로워했고 빚에 시달려왔다. 계속 빚이 늘자 파산 신청. 부채 규모는 7천만 원. 이게 더 가슴을 아프다. 7천만 원 빚 때문에. 경찰은요, 손 씨 부부가 휴대전화에 있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썼다가 지운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연 교수님,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라 제가 이 기사를 몇 번을 계속 읽고 덮다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손 씨가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대목에서 약간 마음이 좀 더 무거웠는데 네. 내일 아버지 일정이 있어서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제가 내일 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 손 씨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7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을 보도를 할 때 저는 결코 동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아동을 살해한 어떻게 보면 비속살해 사건이거든요. 2살, 4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판단력도 없는 아이들을 그래도 여전히 생명권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과연 친권자가 이렇게 생명권을 박탈해도 되는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런 사건들이 외국에서 일반적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실 때도 이걸 동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이제 시각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최근에 12살짜리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지금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아이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그럼 도대체 국가는 뭐를 했는가? 이 가정이 위기였다는 건 국가에서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인 파산 신청하고 회생 신청하고 그랬으면 그 집에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왜 국가는 보살필 제도가 없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렌터카를 빌려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랄까요? 굳이 왜 렌터카를 빌렸을까? 아마도 본인의 이제 차량을 운전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외진 곳을 선택해야 되니까 렌트카를 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죠. 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권을 잃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지가 아니다. 네. 라는 어떤 이수정 교수님의 지적에 정말 이제 100분, 200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뭐 했느냐라는 외침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유족 측의 진술이나 부부의 상황을 약간 좀 비춰봤을 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원인은 생활고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자 메시지, 핸드폰에 뭔가를 썼다 지운 흔적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과연 뭘까요? 뭐 유서는 지금 없는데요. 아마 핸드폰에 본인들의 계획을 뭐 부부간에 또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아마 어떤 뭐 일정과 시간 같은 것들을 이제 비워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남겨놨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인들 둘이서 합의가 됐으면 둘이 선택을 했었어야지. 아이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뻔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맡겨놓은 숫자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는 왜 이런 선택을 어리석게 했는가. 그 부분이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비슷한 가정이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빚이 7천만 원인데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70억의 빚을 지고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서민들은 7천만 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물론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물론 맞는 일입니다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이 사회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에 아팠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할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개인 회생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탱을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 회생 절차가 이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좀 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절차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변호사님 긴급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아마 개인회생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조세에 대한 채무,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그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계속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상환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왔다. 4인 가족 기준에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한 150, 6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거를 공제한 나머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그 개인을 통해서 면책받지 못하는 채무가 너무 많고 또 그 외로 자신이 이제 그 법적 제도 보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사채 같은 경우는 또 개인회생 넣지는 않거든요. 아는 지인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활 유지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러시다 보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평생 이자만 갚다 끝나는 건가.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극단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자식들의 목숨까지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죠. 예. 야, 이게 교수님께서 옆에서 동정하지 말라고 해서 뭐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너무 순진한 건가, 너무 짠한 건가, 슬픈 건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발견됐을 때 아빠는 아들을, 엄마는 딸을 껴안고 있었다고 해요. 한 발자국만 더 생각을 했으면 아들도 살아있고 딸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모두 이분들이 선택해서 전부 박탈한 거예요. 앗아간 거다. 그럴 권리가 부모한테 있을까요? 전 그런 권리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참 생활고 때문에 7천만 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 오늘의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데 좀 무거운 사연 여러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전달해드렸습니다.